다음 sum if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액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캡스톤 지원금 있었죠. 뭐 총 지원금 보통 30만 원인데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엑셀로 정리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마지막에 지원금이 너무 남는다거나 너무 모자란다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로 관리를 하시기를 권장하고요. 자, 일단 단가 수량 입력하면 금액은 쉽게 계산되니까 입력을 안 했고요. 등호 해서 단가 곱하기 수량 해서 엔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잔액은 등호해서 총 지원금이 30만 원이니까 여기서 빼기 금액 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대신 여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호해서 앞에 잔액에서 빼기 이 줄에 있는 이 행에 있는 금액 하시면 되겠죠. 처음 거는 제일 위에 쓴 게 없었기 때문에 원래 총 지원금에서 했는데 두 번째 것은 앞에 잔액에서 지금 사용한 이 재료비를 빼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4월 2일의 회의비 사용하고 나서 잔액은 앞에 잔액에서 빼기 이 회의비 금액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숫자로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셀 서식을 숫자로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로 하시는 게 훨씬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 단위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수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고요. 총 집행 금액을 확인해 보려면 총 집행 금액은 또 자동 합계해서 금액, 이 지출한 금액 하시면 되겠죠. 잔액 쪽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남은 잔액은 총 지원금 마이너스 총 집행 금액 엔터 하시면 여기 잔액이랑 같은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보고서에 쓰다 보면 재료비는 그래서 총 우리가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회의비는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이걸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럼 재료비는 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은 재료비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칸칸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귀찮죠. 너무 귀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sum if라는 수식을 함수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 추가 눌러서 여기에 원하는 함수를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sum이랑 관련된 함수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sum if를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인지 크리테리어 썸 레인지가 나오는데 레인지는 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금액들을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재료비 항목이 있는 아이들을 합계를 할 겁니다. 그럼 크리테리아는 재료비예요. 그럼 레인지는 이 재료비라는 게 써 있는 여기 항목입니다. 항목 이 영역을 쭉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 영역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sum range는 결국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계산을 할 셀의 말합니다. 그래서 금액 이 부분을 영역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B4에서 B22 영역 안에서 J4와 같은 항목에 있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그 아이들에 해당하는 이 금액란을 합계를 구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도 회의비, 복사비, 여비에도 같은 걸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드래그하면
회의비 영역이 이렇게 아래로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이럴 때 절대 참조라는 걸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B4는 이 셀이 B4에서 B20까지 이 항목 범위예요. 이 항목 범위 고정해야겠죠. F4번, 또 B20 앞에서도 F4번. 그 다음 금액 이 영역도 고정해야겠죠. F4 앞에서 F4번, F20 앞에서 F4번 해서 이 영역도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4번은 이 재료비 항목이에요. 다음 건 회의비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는 상대 참조로 남겨줘야겠죠. 이대로 엔터를 해서 수식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 드래그 쭉 하면 여기는 회의비 항목이고 항목 금액 범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복사비가 이 항목 안에 복사비가 있는 아이들의 금액을 합계를 구해라 라는 게 되고요. 총 집행 금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썸해서 엔터 하시면 29만 9천 원이니까 앞에서 했던 대로 금액이 맞는 상태인 것 같네요. 여기도 이렇게 합계 구해서 셀 서식에 콤마를 좀 넣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비율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비는 전체 중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냐? 등호로 시작을 해서 재료비 나누기 총 집행 금액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면 되는데 여기가 비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 서식 가서 백분율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백분율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상대 참조인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나누기 집행금액 하는 게 아래 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K9번 셀로 고정하려면 역시 절대 참조 해서 엔터 해줘야겠죠. 그 다음 입쪽은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비율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동 합계 엔터해서 여기에도 합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팀원별로 우리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누구는 얼마 썼는데 나는 얼마나 썼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서로 공평하게 하려면 누가 얼마나 썼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은 건 적게 쓴 사람이 쓰기로 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그럼 여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함수 추가 보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 선택하고 여기에도 레인지는 사람 이름이 있는 범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크리테리아는 팀원 이름 있는 셀, 그 다음 썸 레인지는 여기 금액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손오공이 69,800원 썼다는 얘기고요. 아래로 내리기 전에 이제 자동 채우기 하기 전에 절대 참조로 금액란도 고정하고 사람 이름이 있는 담당자가 있는 여기 영역도 고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자동 합계 눌러보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꼭 자동 합계를 눌러서 이런 금액들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수식을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비율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등호 해서 손오공의 집행금액 나누기 총집행금액 엔터 하는데 셀 서식 가서 백분율 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보이도록 하고요. 친구들끼리 뭐 얼마나 썼는가 하는 거니까 소수점은 하지 맙시다. 제로로 해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 5, 9번은 고정돼 있어야겠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몇 %씩 썼는지 나오고요. 전체는 27% 이거는 같이 쓴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손오공이 좀 많이 썼으니까 4호정 접할게 3장이 기회가 되면 뭘 좀 더 쓰든지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최종 합계도 다시
자동 합계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합계를 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로 하면 이쪽 셀의 성격이, 셀 서식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율인데 비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셀 서식에 해서 또 비율로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같은 셀 형태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여기 서식 복사, 내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놔뒀던 셀의 서식이 복사가 되었고요. 이걸 붙여넣기 할 서식에 가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안에 있는 값이나 숫자나 계산식이나 이런 건 전혀 복사되지 않고 셀의 테두리나 단위, 이런 퍼센트 기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여기 홈 탭 제일 앞에 있는 클립보드 그룹에서 서식 복사 하시면 됩니다.